토생금 설명. 토생금은 불로 인해 변화한 토가 사회적 환경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토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참여하는 것, 금은 그 참여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징합니다. 화생토와 토생금 관계. 화생토는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에 참여해 현실에 맞춰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토생금은 그 참여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화하는 시장에 참여해 이득을 보는 것이 토생금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작용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생토와 토생금을 함께 놓고 화생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변화 속에서 교류하며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토가 너무 많거나 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부정적인 요소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토다금매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토가 많아 금이 묻혀 있다면 이는 변화 속에서 참여는 하였지만 이득을 얻지 못한 상황을 뜻합니다. 즉, 시세 차익이 없고 재고가 쌓이거나 투자금이 묶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덤핑 처리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자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이 지나쳐 토가 척박해진 경우입니다. 금이 지나쳐서 토가 척박해졌다면 이득은 많이 발생했지만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 결국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매점 매석이나 저장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으나 시대적 변화가 따르지 않은 경우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생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생수는 금이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여기서 금은 재료 혹은 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금생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금이 재료일 때와 금이 수원일 때입니다. 수원으로서의 금의 역할은 금생수를 하는 것입니다. 수원으로서의 금은 우리가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물이나 녹아내리는 눈과 서리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금은 주로 봄과 여름, 즉 춘절과 하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원 역할을 하는 금은 주로 목을 키우는 데 사용되며 이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로서의 금은 화극금과 금생수를 하게 됩니다. 금이 재료일 때는 목을 벽각 가공하는 데 쓰입니다. 금은 불에 의해 재련되어 도구로 사용되며 이러한 도구가 목을 다듬는 데 사용됩니다. 금이 재료로서 재련된 것만으로도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벽갑을 통해 가공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곧 자신의 실력을 도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결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생수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생수의 수원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재료로서의 금생수는 고객과의 대인관계, 즉 유통 경로를 뜻합니다. 금생수는 도구로서의 금생수인지 수원으로서의 금생수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재료로 태어난 사람이 수원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늘이 돕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본인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금생수를 현실에 적용하거나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의 금생수는 현재 환경에 맞게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전략처럼 상황에 맞게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 경우이며 시간이 초과되면 그 수원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반면 가을과 겨울의 금생수는 서두르지 않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승전결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이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토생금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화생토를 통해 세상에 참여하고 토생금을 통해 그 참여에서 이득을 얻습니다. 금생수는 금이 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금이 수원일 때와 재료일 때로 나뉩니다. 수원은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또 재료로서의 금에는 화극금이란 가공 과정과 유통이라는 금생수 과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금생수는 대인관계나 유통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은 변화와 이익, 실력과 대처를 통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